자, 지금부터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것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해를 좀 잘해야 되겠어요. 방법을 두 가지로 설명해 줄 테니까. 자, 이번에 2차 방식이 있는데 두근이 알파와 베타야. fx가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했는데 2가 나왔고 곱했는데 4가 나왔다. 이때 이 방정식의 두근에 곱하면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첫 번째 방법은 임시적인 방법인데 fx라는 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두근의 합이 2고 두근의 곱이 4니까 내가 fx를 잡는 거야 그냥. 두근의 합과 곱이 나왔잖아. 그럼 알파와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인데 두근의 합이 얼마야? 2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곱이 꼴 0이잖아. 플러스 4는 0 이렇게. 이게 fx라고 한다면 이걸 fx라고 잡아버릴 수 있겠지. 물론 최고 차이가 1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f2x-2 꼴 0이라는 이 방정식이 어떻게 되겠어? x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야? 2x-2가 들어간 거잖아. 그지? 그러면 x자리에다 2x-2를 넣어주면 되지. 이렇게.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정리해주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8x에 또 마이너스 10이 마이너스 12x. 오케이? 그리고 4. 또 4. 또 4니까 플러스 12. 이꼴 0. 이렇게 방정식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이 방정식의 두근을 곱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이 방정식의 두근을 곱하면 근과 계수관계를 쓰면 되지. 곱이니까 a분의 c에서 얼마? 3 이렇게. 나중에 3차 방정식에도 근과 계수관계 나올 때는 이렇게 풀 수가 없어. 세제곱하고 그럴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잘 들어봐 이제.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도 잘 이해를 해야 돼. 이쪽을. 자, 어찌됐든 간에 fx 이꼴 0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이기 때문에 x에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 그래서 f 알파는 0이 되고, 맞지? 또 f 베타도 0이 되겠지. x에다 베타를 넣어도. 그 다음에 잘 보세요. f 2x-2 이꼴 0의 두 근이 있겠지. 뭔지 모르잖아. 그지? 이 두 근을 곱해야 되는데 이 방정식에 두 근이 있겠지. 이 식이 뭔지 모르겠지만 두 근이 있겠지. 그러면 그거를 알파 다시 베타 다시라고 하자 이 말이야. 그러면 알파 다시와 베타 다시를 집어넣어도 성립하겠지. 그러면 x에다 알파 다시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f 2 알파 다시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베타 다시를 집어넣으면 f 2 베타 다시 마이너스 2도 0이 돼. 그러면 봐보세요. fx는 2차 방정식인데 알파라는 숫자를 넣고 베타라는 숫자를 넣으니까 0이 됐어. 그 다음에 f에다가 요 숫자를 넣으니까 0이 됐고 요 숫자를 넣으니까 0이 됐어. 그러면 이게 알파랑 같고 이게 베타랑 같은 값이겠지. 문자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f1이 0이고 f3이 0이야. 그럼 이거 1이고 이거 3이 돼야지. 물론 바뀔 수는 있지만 문자를 일치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이해돼?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이 1하고 3이었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f1이 0, f3이 0. 여기도 마찬가지로 뭘 넣었든 0 되고 0 되고. 그럼 이거 둘 중에 하나 1이고 3이지 이게. 그래서 오케이? 2알파 마이너스 다시 마이너스 2가 바로 알파랑 같은 값. 또 2베타 다시 마이너스 2가 요 값은 얘랑 같은 값이라는 것을 이해를 꼭 해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습니까? 자, 이제 끝난 거야. 알파 다시는 그럼 뭐겠어? 2분의 알파 플러스 2가 되고요. 베타 다시는 2분의 베타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돼. 자, 두근 곱하세요. 이 방정식의 두근 곱하라고 했으니까 요놈과 요놈을 곱하라는 얘야. 그럼 얘랑 얘를 곱해주면 돼. 그럼 얘랑 얘를 곱하면 4분의 알파 베타 2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가 될 텐데 이것은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 여기 있잖아. 그지? 그걸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결과는 동일하게 3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를 잘해야 되겠다. 이 부분 이해가 안 되면 문제 풀기가 좀 어려워. 알겠습니까? 꼭 알아놓으세요. 자,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어렵습니다. 이것도 풀어봐라 그러면 잘 못 풀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노가다로 푸는 게 아니고 아까 원칙대로 한번 풀어봐야 되겠으니까 fx0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더한 건 1이고 곱한 건 2018입니다. 그러면 일단 알파를 넣으면 0이 돼야 되지. 그러면 성립해야 되고 베타를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되고 그 다음 이번에는 요 희한한 방정식이 있네. 요 방정식에 두근을 합하라겠지. 그러면 요 방정식의 두근을 모르니까 알파 다시 베타 다시라고 한다면 알파 다시를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돼, 안 해야 돼? 성립해야 되겠지? 베타 다시를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고. 그래서 x에다가 알파 다시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2018은 0. 베타 다시를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되겠지? 이렇게 되겠네. x에다가 베타 다시를 집어넣었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아까하고 틀리네? 얘가 알파라 하려고 했더니 여기 2018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안 맞잖아 지금. 그지? 꼭 이거 나보고 어떻게 풀란 얘기냐 이 말이야. 그래서 아까 했던 처음의 방법도 생각을 해줄 수는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fx를 아까처럼 fx 이꼴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합이 1이고 곱이 2008이니까 fx라고 하는 i는 x의 제곱 마이너스 합 x 할 때 얘랑 얘를 합한 거 x인데 1이니까 합 x 플러스 곱이 꼴 0 곱이 2018이잖아. 이꼬르 0 이렇게 되겠지. 이걸 fx라고 잡아버리자. 그럼 이게 fx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f2x 플러스 1 빼기 2018이잖아. 그러면 f2x 플러스 1은 뭐야? x 자리에다가 2x 플러스 1을 넣은 거잖아. 2x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2018 빼기 2018은 0 이렇게 되겠지. 사라지고 그럼 2x 플러스 1로 묶어버리면 앞에는 2x 플러스 1이 남고 뒤에는 빼기 1이 남으니까 2x 되겠지. 는 0. 따라서 x는 0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옵니다. 이렇게 두근을 직접 구했네. 요 알파 베타 다시를 직접 구했네. 그렇게 해서 두 개 합하세요 해서 답을 구해줘야 되겠네. 아니 어쩔 땐 이렇게 하고 어쩔 땐 이렇게 하고 지금 머리가 아프지? 이 루틴을 이해를 해야만 풀 수 있는 거야. 자, 계속 해보자고. fx가 이번엔 주어졌네. f 알파가 1이고 f 베타가 1일 때 f 알파 베타는 뭐예요? 이렇게 나왔어. 그럼 알파 넣어서 1 나오고 베타 넣어서 1 나오니까 알파 베타를 구합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잘 보세요. 이걸 봐. f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지. 여기서 방정식의 형태로 만들면 f 베타 마이너스 1은 0이지. 그럼 특이한 항등식의 원리를 잘 생각해 봐. 어떤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일까요? 이렇게. 요 루틴을 보면서 fx-1 이꼴 0의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겠군요. 이렇게 되는 거야. 특이한 항등식에서 했어요. 알파 넣으면 f알파 빼기 1은 0 맞잖아. 베타 넣어도 0 맞잖아. 오케이? 그러면 fx는 이미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어? 주어져 있지. 거기서 1을 빼니까 어떻게 되겠어? fx 빼기 1이라는 방정식은 바로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1은 0이라는 방정식이 되겠고, 요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입니다. 따라서 두 개의 합은 7이고요. 알파 베타를 곱한 것은 11이 되겠습니다. 자, 물어본 건 뭐 물어봤니? f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야. f 알파 베타인데 알파 베타 구했어. 11이라고. f11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11의 제곱 마이너스 7 곱하기 11 플러스 12 이렇게. 문제 엄청 어렵다 이거. 이런 거. 막상 풀어보라고 하면 정말 못 풀어. 연습 많이 해야 돼. 얘는 뭐냐? 요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그랬지. 그럼 대입하면 성립 일단 해야 되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지? 는
베타를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되겠지. 그리고 알파 베타 다음엔 4라 그랬고요. 이때 요 방정식의 두근을 합하세요. 두근 모르잖아. 알파 다시 베타 다시. 그러면 알파 다시를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돼, 안 해야 돼? 성립해야 되지. 마이너스 2는 4. 베타 다시를 x에다가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돼. 그러면 루틴이 좀 비슷해 보이는데 어떻게? f 알파 다시는 요 마이너스 2 넘기면 6이 되면서 3으로 약분하니까 2 이렇게 되는. 그러네. 베타 다시는 2. 마치 딱 맞아버리네. 그러면 알파 다시가 누구랑 같겠어? 2 알파 플러스 1과 같은 것이지. 오케이. 베타 다시는 당연히 얘랑 똑같아. 딱 맞잖아 지금. 이렇게 유형이 이렇게 되겠네 이번에. 자, 그럼 이 방정식의 두근인 알파 다시와 베타 다시를 합하라 그랬으니까 결국 알파 다시 더하기 베타 다시를 구해주면 되겠고, 요거 두 개 더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네.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라고 나와 있으니까 답은 10 이렇게. 오케이? 자, 어려워요. 계속 다 어려워요. 요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 x제곱의 개수가 1이고요. 2차 방식이 하나 있는데 f알파는 f베타는 마오. 이때 2차 방정식의 요 i의 해를 구하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f알파 플러스 5는 0이지. 아까 특이한 항등식 생각해 봐. 여기서도 마찬가지 f베타 플러스 5는 0이지. 이렇게 쓸 수 있지. 요거 이해가? f알파가 마이너스 5고 f베타도 마이너스 5니까 방정식 형태로 만든 거야. 그럼 뭐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니? 그렇지. fx 플러스 5 이꼴 0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잖아. 맞지? 그리고 알파와 베타는 요 방정식의 근이기도 해. 그리고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이것도 1차식, x의 제곱으로 출발하는 식이야. 그러면 같은 거야, 틀린 거야? 요 방식의 두근 요거니까. 요거 두근이니까. 이거랑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겠죠, 완벽하게. 최고차의 개수가 맞으니까. 그래서 fx 플러스 5라는 이 식이 바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식하고 같겠지. fx는 뭐야? 5 넘겨서 써주면 되겠네. 이렇게 되겠지. 됐어? 자, 그래서 fx 이퀄 0, 요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이 말이니까 얘는 2 또는 마1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특이한 항등식을 만들 때 요 루틴이 어렵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문제를 좀 이해를 잘해야 돼. 굉장히 어려워요. 이번엔 어떻게 된 것 같아? 요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 f알파는 베타, f베타는 알파, f0은 2, fx는 2차식, f1을 구하세요. fx 2차식이니까 2차식을 구해야 돼. fx 아무것도 모르는데 두근 알파, 베타 요것만 알고 있지. 이렇게 돼 있어. 아이씨 어렵네. 일단 두근의 합은 3이 되겠지. 두근의 곱은 근각의 성에서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2차 방정식을 만들기가, 특이한 항등식을 만들기가 애매하지 실은. 근데 잘 보세요. f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 쓸 수 있지. f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0 이렇게 만들 수 있어. 근데 이게 특이한 항등식 만들기 어려운데 여기서 고민을 이렇게 해봐야 돼. 여기서 베타는 하면 뭐야? 3 빼기 알파지.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봐. 그럼 어떻게 되냐면 f알파 3 빼기 알파를 여기다 집어넣어. 요 베타 자리다. 플러스 알파 빼기 3은 0 이렇게 돼. 여기도 마찬가지. f 베타하고 여기서 알파는 하면 어떻게 돼? 3 빼기 베타지? 그걸 여기다 넣으면 돼. 오케이? 알파는 하면 어떻게 되겠어? 알파는 3 빼기 베타야. 그거를 여기다 넣어봐. 그러면 f 베타 빼기 0을 빼주면 플러스 베타 빼기 3은 얼마? 0 이렇게 돼. 그러면 드디어 뭐가 나와? 특이한 항등식이 나와. 뭐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니? 요 모양 보고. fx 더하기 x 빼기 3 이꼴 0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아까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였지? 요것의 두근이 요거란 말이야. 그런데 fx가 최고차의 계수가 1차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둘이 같으란 법은 없어. 그러면 요 방정식은 두근을 알파 베타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f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알파와 베타를 두근으로 가는 2차 방식이기 때문에 x의 제곱 마이너스 합 x. 합이 얼마야? 이거 둘이 합한 거 3이었잖아. 3x 플러스 곱이꼴 곱 1이잖아. 요렇게 됐겠지. 물론 최고차의 계수는 몰라요. A. 그래서 여기서는 얘랑 얘랑 같다고 단정하면 안 돼. 알았어? 같다고 하면 안 돼. 아까는 왜 그랬어요? 아까는 fx의 최고차의 계수가 1이었기 때문에 같은 거였고, 이번에는 fx의 최고차가 몇 차라고 말 안 했으니까, 뭐라고 말 안 했으니까 단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최고차의 계수는 다를 수 있다. 물론 얘랑 얘랑 같은 거야. 하지만 최고차의 계수는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 자, 그런데 f0이 얼마라고 돼 있니? 2라고 돼 있지? 그럼 0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돼. x에다 0을 한번 넣어봅시다. f0은 2 더하기 0이니까 쓸 필요 없고 빼기 3은 a 0, 0 넣어주니까 1이지. 끝. 아, a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fx 더하기 3 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 식에서 이제 x에다 얼마를 넣어주면 되겠어? 2를 넣어주면 되는 거야. f2 더하기 2 빼기 3은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주면 f2 값이 나온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77번 아까하고 동일합니다. 방법 동일하기 때문에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풀어보자면 두 근의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1 곱하면 1 이렇게 되고요. 요거 보고 특이한 항등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f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 쓸 수 있지. 그 다음 여기 옆에도 f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0 이렇게 특이한 항등식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지금 알파가 안 맞으니까 f 알파 하고요. 여기서 베타는 하면 마이너스 1 빼기 알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 베타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빼기 알파를 넣어주면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고, 똑같은 루틴으로 베타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냐라고 잡아낼 수 있어야 돼. fx 더하기 x 플러스 1 이꼴 0. 요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했으니까. 그러면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요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아까 요것도 두근이 알파 베타 했잖아. 그럼 얘랑 얘랑 완벽하게 같아? 최고차의 계수는 모르지. 그래서 fx 더하기 x 플러스 1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요 i랑 같겠지만 최고차의 계수는 다를 수 있다. 특이한 항등식이기도 했던 거고. 자, 그런데 f1이 얼마? 마 1이 돼야 돼. 그래서 x에다가 1을 넣어보면 되겠지. 1을 넣어서 f1은 마 1 더하기 x에다 1을 넣은 거야. 1을 넣고 1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렇게 해서 a가 3분의 1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fx는 정리가 됩니다. fx 더하기 x 플러스 1은 a가 3분의 1이 나왔어요. 이렇게. 따라서 fx는 하고 정리하면 돼. 3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x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이게 fx가 완벽하게 나오는 거야. 됐습니까? 자, 이 방정식의 두근의 합. 여기서 근각요성에 쓰면 되겠지? 두근의 합은 근각요성관계에서 얼마? 2 이렇게. 78번 보자. 이것도 루틴을 찾아야 되는데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일단 두 방정식, 두근 나왔죠? 알파, 베타. 요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는 3. 곱하면 1 이렇게. 그 다음에 fx는 x의 제곱으로 출발한다. 1차식인데 요렇게 되어 있네. 요거 루틴 써볼까? f 알파 제곱 마이너스 3베타는 0.
f 베타 제곱 마이너스 3알파는 0 이렇게 루틴을 만들었는데 특이한 항등식의 형태로 여기 안 맞는 것 같아 지금. 그치? 그런데 알파 제곱이 있으면 이 베타는 고칠 수 있는데 알파로 알파 제곱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냐. 알파가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지 않냐, 그지?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알파 제곱은 뭐야? 3알파 마이너스 1이야. 아, 이걸 뭐라고 쓴다고? 3알파 마이너스 1로 써. 오케이? 빼기 3베타인데 베타를 여기다가 써. 베타는 3 빼기 알파라고 쓰면 되잖아. 베타는 뭐라고? 3 빼기 알파. 그걸 여기다 넣어주면 돼. 그럼 알파로 바뀌겠지. 문제가 싹. 오케이? 그래서 3알파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정리가 돼. 어렵다, 그치? 알파 제곱도 알파로 바꾸고 베타도 여기서 알파로 바꿔서 쓴 거야. 똑같은 루틴이니까 눈치학상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어떤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가 되겠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어렵다, 그지? 어떤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가 되겠어? f 3x 마이너스 1 플러스 3x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되겠지. 요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알파와 베타야. 그러면 f3x 마이너스 1인데 이거 구할 수 있니? fx가 여기 있잖아. 구할 수 있네. 써볼까? f3x 마이너스 1이니까 x자리에다 3x 마이너스 1로 쓰면 돼. 3x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p 3x 마이너스 1 플러스 q. 이것이 바로 f3x 마이너스 1. 여기다가 3x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야. 더하기 3x 마이너스 q 이꼴 0의 두 근이 바로 알파와 베타가 되겠지. 정리하면요. 9x의 제곱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여기 3x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x가 나오는데 여기 3px 있어요. 그래서 3px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고요. 상수를 써주면 되겠어요. 상수는 q하고 마이너스 q는 사라지고 1 마이너스 p 이렇게. 여기가 9가 되지? 쏘리. 1 마이너스 9구나. q가 아니고. 그러면 1 마이너스 p 그리고 q 빼기 9 숫자 9는 0 이렇게 되겠지. 자, 요 방정식의 두 근이 3알파와 베타인데 아까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있었잖아. 알파 베타. 근데 여기는 9로 시작했으니까 그지? 9x의 제곱으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러면 9x의 제곱 마이너스 27x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요거랑 같은 거지. 그래서 요것이 27이 되기 위해서 p는 마이너스 8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요 부분이 9가 되기 위해서 p는 마이너스 8이 나왔기 때문에 q는 9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어렵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야. 이 뒷부분이 좀 어려웠긴 해. 근데 이 정도까지 풀 수 있으면 학교 시험 뭐 큰 문제 없겠지.